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능시험 성적표가 오늘 배포됐습니다. 광주에서는 10년 만에 만점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평가 속에 수험생들은 이제 본격적인 정시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받겠습니다. 박수. 12년 동안의 학교 생활의 정점을 찍는 수능시험 성적표를 받는 순간. 그동안 고생했던 순간이 스쳐가면서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고생한 줄 보이잖아, 그지? 밤늦게까지 하고 해. 수험생들의 표정엔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6학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광주 서석고등학교 3학년 최장우 학생. 내신과 수능 등 학업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도 광주 고등학교 학생의 의장 등을 맡는 등 다양한 경험도 쌓아왔는데 앞으로 경제학과에 진학해 사회에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성취감을 얻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범위를 대한민국 전체로 넓혀가지고 공직에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그만큼 더 큰 성취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영어 영역이 어려워 변별력이 확보되는 등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2026학년도 수능시험. 수험생들은 받은 성적표를 토대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정시 모집 인원은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의 20% 정도인 6만 9천여 명인데 수도권 대학의 선발 비중이 큰 데다가 대학별로 무전공 선발 확대나 과목별 반영 비율 변경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서 반드시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점수 외에 표준 점수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으므로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또 과목 반영 비율을 잘 살펴서 지원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정시 지원 수험생들을 위해서 오는 11일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와 함께 19일부터 23일까지는 1대1 집중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그렇게.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에도 발표됐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데도 정작 청년 측의 정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초롱 기자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살이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포함해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 현상은 여전합니다. 그냥 서울에서 살고 싶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친구들 말로는 그냥 서울 라이프라고 하는 문화생활을 좀 더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였습니다. 사람도 많기도 하고 좀 더 일자리가 더 많이 몰려있는 느낌이어서 길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고 복지가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경우 광주 정착은 쉽지 않습니다. 선택지도 적습니다. 광주에 있는 큰 대기업은 기아 자동차 정도나 다른 거는 크지 않은 규모라 알고 있어서. 수도권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가보고 싶은 회사들이 수도권이나 있는 것 같아서. 이 때문에 지난해 광주 취업자 중 청년층 비율은 지난 2020년보다 2.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5개 광역시의 평균보다 축소폭이 큽니다.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자 고급 인력이 집중된 수도권을 찾기도 합니다. 일단 간호학과 친구들은 대학병원도 이제 서울의 탑5 많이 가고 싶어 하고 좀 큰 데서 배워야 잘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집값 등 지역별 물가 차이는 있지만 당장 월급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광주의 월 평균 임금은 328만 원으로 전국 하위권인데 서울과 비교하면 90만 원가량 적습니다. 반면 광주 등 서남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소득이 여자는 20%, 남자는 21% 늘었습니다. 들으셨을 땐 좀 어떠신지?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있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10명 중 7명은 청년층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미래는 장담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납북 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고령인데다 당시의 트라우마로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신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도중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납북 귀환 어부들.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수사기관의 폭행과 고문에 시달렸고 가족들까지 감시 대상이 돼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사촌 형제가들까지 중앙정보부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도 불안과 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된 납북 귀환 어부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직권 재심을 통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늙은 우리들이 편안하게 두 눈을 감고 죽을 수 있도록 억울한 누명을 꼭 풀어주십시오. 전남 지역 피해자를 포함한 납북 귀환 어부들은 전국적으로 많게는 7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남은 피해자들도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당시의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피해자 현황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증언 채록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해서 백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 어떤 자료보다 입법의 설득력이 높아지게 되고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피해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사들을 만나 납북 귀환어부 특별법안을 우선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미술 메세나 실천가인 하정웅 선생의 뜻에 따라 광주시립미술관이 청년 작가를 발굴해 창작과 전시를 지원한 지 올해로 25년째입니다. 연말에 만나볼 수 있는 청년 작가들의 전시 소식이 많습니다. 박소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두컴컴한 전시장에 30개 쇠기둥이 여린 빛을 받고 서 있습니다. 숲길을 걷듯 작품 속에 들어서면 도마 위에 칼질하는 소리, 이슬람 사원의 기도 소리, 먼 성당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라와 환경, 직업이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른 휴식을 소리와 빛 인터뷰 영상에 담은 이곳은 김자희 작가가 현실 속에 구현한 휴식의 유토피아입니다. 나는 휴식을 잘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익숙해져서 휴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휴식 방법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작업입니다. 미술품 기증가 하정웅 선생의 뜻에 따라 매년 청년 작가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빛 초대전이 25년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4개 권역에서 광주의 김자희 작가를 비롯해 4명의 젊은 작가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비롯된 질문과 사유를 작품에 담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내년 2월까지 하정웅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서로 기댄 돌들은 불안한 듯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길에서 우연히 만난 작은 돌탑처럼 불안을 견디고 싶은 바람이 포개졌습니다. 좌대에 앉은 수석처럼 돌 하나하나엔 영겁을 지나온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작은 집은 자연의 시간성과 견고함에 기대 믿음을 지어가는 작가 자신 혹은 관람객입니다. 작가 윤준영은 지난해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에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작한 돌 연작에 삶을 지탱하는 믿음과 용기를 쌓아올려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자기만의 믿음, 자기만의 의지를 가지고 삶을 계속 쌓는 그런 것을 느끼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는 14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는 윤준영 작가의 전시에서
관람객은 스스로를 믿는 굳은 마음 하나를 살포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어제 유달산 아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자칫 산불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산 주변에는 소방 설비가 없는 무허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있어서 화재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목포시와 소방당국은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을 집어삼킨 검은 연기가 곧바로 유달산 쪽으로 퍼져나갑니다. 다행히 산불은 막았지만 4개 점포가 모두 탔습니다. 불이 난 상가는 건축 규제가 엄격하지 않았던 1980년대 전후로 지어져 현재 법적으로는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로 분류됩니다. 다시 찾은 현장에는 여전히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상가 안에는 소화기 3대가 전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땅 사용료를 내고 영업해왔지만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곳은 소방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서도 정기화재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료를 내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항의도 방문해서 항의도 해보겠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화재나 붕괴 위험을 줄이려는 상인들의 정비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합판을 덧댄 구조물을 수억 원을 들여 보강하려 해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대출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새로 깔끔하게 짓고 하겠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상가 아래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언덕배기 주택 대부분이 고령층이 사는 노후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대부분 주택이 낡은 구조물에 나무를 덧댄 형태라 화재에 취약한데요. 불이 번져 자칫 인명피해와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정 대응은 제자리입니다. 목포시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관행과 무허가 건물의 법적 한계를 이유로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안전관리는 소방의 소관이라는 입장. 소방당국은 또 무허가 건물 관리의 책임은 목포시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내가 관리부서가 아닌데 남의 부서에 왜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그러죠. 유달산과 주민의 안전을 지킬 관계기관의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화재 안전점검의 공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옮기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직을 국토부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 공포 후 한 달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활동 중인 조사위원 전원에 대한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유족들이 요구한 건 참사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원칙이었다고 강조하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12.1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일한 이들이 공항 운영 증명이나 공항 운영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부분에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